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연세사랑병원에서 고관절과 무릎 진료를 맡고 있는 서동석입니다. 오늘은 그 고관절, 인공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그 인공관절 수술은 뭐 흔히는 무릎에서만 적용된다고 하니 워낙에 흔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실제로 아주 다양한 관절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. 뭐 여기까지 해? 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손가락에 인공관절도 있고 어깨, 발목, 고관절 그리고 허리의 디스크도 인공 디스크로 바꾸기도 해요.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인 게 꼭 무릎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뭐 이제 무릎을 예를 든다면은 무릎의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서 말기의 관절염이 돼서 하게 되는 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일 텐데요. 그럼 고관절 인공관절은 어떤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 수술일까? 그래서 오늘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질환과 그리고 인공관절 이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관절 수술은 아무래도 빈도가 적고 관절이 깊어서 의사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서 좀 더 그 결과에 차이가 좀 나기 쉬운 좀 다소는 고난도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그걸 아마 다들 잘 모르시겠죠. 그래서 그 수술할 때 그 병원을 어떤 의사에 가는 게 이제 뭐 바람직하겠나 그런 기준이나 아니면 뭐 이거를 뭐 체크해봐야 할 그 전문의의 그 경험이나 숙련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그 고관절에서도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. 뭐 사실 그 한국에서만 1년에 뭐 10만 건 이상 진행되는 무릎의 그 인공관절에 비해서는 뭐 다분히 뭐 수는 적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 인공관절을 따졌을 때 모든 관절을 다 따졌을 때 뭐 어깨나 발목이나 다 포함해서 그래도 두 번째로 흔하게 인공관절 치료가 이루어지는 관절이 고관절이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냐? 그래서 사실 이제 질환의 빈도별로 봤을 때 그 서양 사람들, 백인들과 극동아시아의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과는 이제 이유가 좀 달라요. 고관절의 관절염은 사실은 백인이나 이제 흑인들한테 더 흔합니다. 뭐 미국을 예를 들었을 때 전 국민의 10%가 고관절 관절염이 있다 그래요.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닙니다. 뭐 한 자리 숫자에 뭐 5% 안팎일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하게 되는 가장 그 첫 번째 원인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에요. 무혈성 괴사란 병이 사실은 고관절 인공관절하는 수술의 원인 중에 1위예요. 무혈성 괴사란 거는 뭐 어떠한 이유로 고관절의 대퇴골, 그 사타구에 있는 대퇴골의 어느 부분이 이제 피가 잘 안 통해서 죽어가는 병을 말해요. 왜 생기냐? 근데 뭐 원인 불상인 경우도 많지만은 사실은 음주, 스테로이드 관련해서 좀 생길 수 있는 질환들. 그래서 이제 과도한 음주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제 고관절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이제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게 돼서 수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이유예요. 근데 원래 이제 그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라는 병은 호발 연령이 30-40대입니다. 사실 오히려 노인한테 잘 안 생기고요. 젊은 연령에 생겨요.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30대, 40대 아주 젊은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무혈성 괴사가 원인이 돼서 이제 이른 나이에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. 퇴행성 관절염도 역시 생길 수 있어요. 예, 뭐 미국 사람보다 적게 생겨서 그렇지 역시 뭐 수술에 이를 정도까지 심한 관절염 중에서는 뭐 무릎 다음으로 많은 그래도 아주 드물지만은 않은 병이에요. 뭐 관절염이란 거는 퇴행성 관절염은 뭐 다 관절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뼈와 뼈 사이를 그 완충작용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가면서 진행하게 되는 병이고 고관절에서 역시 같은 종류의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뭐 역시 1기, 2기, 3기, 4기, 뭐 초기, 중기, 말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이제 뭐 초기, 중기까지는 일단 뭐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. 그 통증이 왜 안 심하냐? 근데 이제 무릎 관절하고 좀 달라요. 고관절은 이게 모형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뭐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동그란 그 절구 같은 골반의 공간에 둥그렇게 생긴 역시 대퇴골두가 딱 들어가는 일단 골격 자체가 아주 안정적인 관절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관절염이 굉장히 적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연골이 이미 상당히 닳았어도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반 정도 닳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대단한 불편은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뭐 이제 병원에 여기가 아파요 해서 오셨을 때 실제로 이미 뭐 중간을 넘어선 단계에 오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. 병원 진행하는 과정은 비슷합니다만 병원에 찾게 되는 그 시기가 좀 달라요. 무릎은 아주 조기에도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뭐 초기에 발견해서 그래도 뭐 적절한 치료들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을 텐데 고관절은 뭐 이렇게 그 이미 심한 단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뭐 처음 병원을 안 돼도 불구하고 바로 인공관절을 권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어요.
하지만 어쨌든 어떤 종류의 이상이 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 좀 불편한데? 좌우가 좀 다른데? 그래도 옛날에는 내가 뭐 등산을 해도 아프지 않았는데 이제는 꽤 아프고 등산 뭐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등산하고 나서는 사타구니나 엉덩이가 아프다. 그런 정도의 증상이 있다면 뭐 며칠 쉬었더니 낫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 찾게 되면 이제 초기의 관절염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. 비교적 초기나 중기에 발견하게 하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일단은 뭐 가장 쉽게는 뭐 흔히들 드시는 관절염 약, 소염제를 드셔볼 수 있겠고, 무릎에 흔히 하는 것처럼 연골 주사 등의 주사 치료를 해볼 수도 있어요. 어느 정도 약이나 주사가 조절이 되지 않는데, 그래도 이제 인공관절 할 단계도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럴 때는 뭐 무릎에서나 어깨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고관절도 내시경 치료가 있어요. 이미 닳아서 없어진 부분, 거칠어진 부분을 내시경을 어느 정도 다듬어서 통증을 줄이는 치료도 이제 해볼 수 있죠. 근데 이제 뭐 치료하는 게 사실은 이제 보존적 치료와 크게 봐서 인공관절 두 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, 흔치 않은 경우에 이제 내시경으로 호전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초기, 중기에 다행했다. 그러면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뭐 적절한 운동을 해서 본인이 예방하는 게 주로 저희가 권해드리는 치료가 되겠고, 이제 말기가 되었을 때, 이건 말기입니다. 인공관절 말고는 이제 적절하게 완치를 보장해드릴 수 있는 치료가 없어요.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사실 경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얼마나 많은 4년간의 경험과 얼마나 많은 이러한 종류의 치료를 해왔냐. 경험이 많은 의사가 사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고관절 수술은 훨씬 더 그 변수가 많아요. 이게 원래 그 타고난 관절 모양도 다른 경우가 많고, 사실 고관절은 거의 순전히 경험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어떤 도구들이 있긴 하지만은 환자가 이제 옆으로 보통 누운 자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흔한데, 그 옆으로 누운 자세가 완전히 90도로 옆으로 누워야 되는데 그게 85도냐, 왜냐면 뭐 105도냐, 이거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. 나는 이제 눈으로 봐서 이 정도 각도가 맞다고 했는데 사실 환자의 자세만 달라져도 이 각도가 확 변할 수 있거든요. 각도가 아주 중요합니다, 고관절은.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그런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어려운 경험을 하더라도 아주 무난하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려면은 역시 다양한 경험, 아주 많은 경험이 있는 의사가 뭐 훨씬 더 유리하겠죠. 뭐 어떤 일들 안 그렇겠습니까만 고관절 수술은 특히 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고관절 질환이다 그러면 흔히들은 이제 노인성 골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무릎 질환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위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.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술의 규모도 다소라도 더 크고요. 그런데 무릎의 인공관절의 전 세계적인 만족도는 한 80% 정도라 그래요. 근데 한국은 좀 더 높죠. 왜냐면은 한국의 의료진이 우수하답니다.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제3세계보다 저희가 나을 거 아니에요. 전 세계 평균을 봤을 때 80%고 사실 한국은 그거보다는 더 높죠. 근데 그 결과를 따져봤을 때 정말 모든 그 관절의 인공관절 종류들 중에서 뭐 어깨나 뭐 발목이나 다 합쳐서 말이에요. 고관절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요. 사실 90% 이상에서 뭐 거의 정상과 비교해서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결과가 나타나고, 막 세게 뛰는 종류 운동을 자제하시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, 근데 실제로 뭐 일상생활 등 거진 뭐 등산을 하더라도 뭐 아예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결과가 아주 좋다는 거죠. 해도 아프고 뭐 이런 치료들도 있잖아요. 근데 고관절 수술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우수한 결과를 갖고 있다. 그리고 뭐 무릎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큰 수술이라는 거지, 사실 요즘의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대수술은 아닙니다. 숙련된 전문의가 치료를 했을 때 사실은 1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좀 뭐 까다로울 때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, 보통 이제 뭐 크게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뭐 목숨을 걸고 뭐 돌아가실 수 있어요, 뭐 이런 그 경고까지 해가면서 하는 그렇게 큰 치료는 아니니까, 이왕 어차피 병이 생겨서 고통 속에 살아가신다면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의사한테 맡겨보시는 게 행복하게 사시는 아마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제 오늘은 제가 흔히들 이제 무릎에 비해서 좀 생소하실 것 같은 인공 고관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초기에 조기 자가 진단하기가 참 어려운데, 그러니까 이제 좀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. 뭐 대체로는 괜찮은데 뭐 등산을 하거나 뭐 축구를 하고 나서만 하루 이틀 아파. 근데 그런 정도의 증상이 또 쉬면 나았어. 쉬면 나았다고 해서 너무 간과는 하지 마시고요. 그래서 뭐 그런 증상들이 만약 반복이 된다면 병원에 찾으셔가지고 뭐 심각한 단계까지 진행하기 전에 미리 조기 진단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.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도움이 될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잠깐만, 뭐부터 해야 되지? 인사부터 해야 네, 되나? 인사 먼저. 그래, 그럼 제가 몇 마디만 더 붙이고 나서 마무리할게요. 네. 예.